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입니다. 저는 하나오션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은 자리 자체가 나쁘지 않죠. 사실 꼬리가 달렸다라는 것 자체가 밑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을 잘 보면 갭이 뜬 상태에서 갭자리를 지켜내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 매물이 이 구간에 쌓여 있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 매물이 쌓여 있다. 네,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을 올려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가격대에서. 그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제가 계속 거래량을 말씀을 드리는데 봐봐요. 거래량 터져 안 터져요? 거래량이 안 터지죠. 자,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주가를 조금 당겨보니 어떻게 돼요? 앞선 구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반등이 나왔다. 근데 거래량이 안 터져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이슈도 그리고 주목도 많이 받았던 이 한화 오션이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도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하나 오션을 보던 사람들이 현재는 어떻게 됐다? 관심도가 많이 사라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사라진 관심도에 대한 부분이 과연 호재인가 호재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는요, 그죠? 거래가 터지고 많은 관심을 가질 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구간으로 들어간 이 자리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보다는 관심이 덜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이라는 거는 알아서 터질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거래량은 알아서 터집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어디요? 이 구간. 자, 보면은 거래량 2,600만. 근데 이거는 그거죠. 그 기타 법인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사가면서 2천만 주를 시외로 사갔잖아요. 블락딜로. 그래서 요 블락딜이라기보다는 계약을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양도한 건데 이거는 빼야 돼요.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 거래량은 시간에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래량은 뭐냐면 요 거래량이에요. 요거 세 개. 요렇게 봐야 된다. 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위에 거 좀 지워 볼게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중요한 지지선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자리에서 자, 위쪽 구간에 거래가 터졌던 구간에 저가가 여기죠. 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 이거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되면 거래 터졌던 여기 저가, 고가, 고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의 이 종가와 뭐요? 저가 부분 두 부분.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까 보여드릴게요. 요거 두 개죠. 이렇게 두 개. 이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이 부분의 종가와 저가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의 고가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요? 이 부분의 저가 부분과 고가 부분 봤을 때 겹치는 구간이 어디죠, 여러분들? 겹치는 구간이 바로 요런 구간이요. 밑에서는 여기죠. 밑에선 여기. 위에서 겹치는 구간은 여기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뭐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들에서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주가가 유지됐던 구간이요. 그러니까 많은 이 파동에서 이 자리가 거래량도 그렇고 이 봉들의 위치도 그렇고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던 가격들이라는 겁니다. 얼마? 72,000원, 76,000원. 그럼 이 중요한 72,000원, 76,000원의 자리가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을 평균 단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평균 단가의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버텨내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흔들고 있잖아, 위아래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평단이기 때문에 호재가 강력하게 있지 않은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이 평단이 위치한 구간을 뚫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뚫어내기는 힘들지만 뭐하고 있다?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주가가 여기서 그냥 무너졌죠. 그리고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날 뭐 시가 떴잖아. 시가. 얼마 떴어? 시가 3% 떴어요. 시가가 떴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급락했죠. 이유가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내 평단에서 그냥 팔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을 한 거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을 때도 이 구간 많은 개인 투자가 갖고 있는 평단에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구간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다? 저항이 발생되는 거다. 아,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인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잘 봐봐요. 하나 오시면 뭘 지키고 있어요? 60일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60일선. 이평선을 잘 보셔야죠. 61선을 지키고 있고, 이 52평부터 62평까지 이평선 저 어떻게 했다? 이평선들이 전부 다 모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평선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힘의 분출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힘의 분출이 일어날 거다. 근데 만약에 이 힘의 분출에 대한 부분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개인 투자자의 모든 매물을 잡아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 구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힘이 분출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분출이 돼서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우리가 뭐요? 추세저항. 추세저항이라는 건 뭐죠? 매물대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가가 여기 위로 못 올라온 건 뭐요? 여기에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밀린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를 결과적으로 한 번 더 밀어 올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개인이 많이 있는 구간들은 뚫을 만한 힘이 있어서 밀어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추세적인 저항에 대한 매물을 돌파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빠졌다 올라올 수 있겠죠. 왜? 결과적으로 내가 여러분 이 우리가 싸움이라고 해봐. 싸움. 자, 여기라 A라는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 나는 B예요. 나는 B야.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많은 병력을 준비해서 이 A라는 지점을 탈환하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공격을 하러 가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병력들이 너무 세서 우리가 밀릴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 지금 전력을 다시 한번 보강을 해서 와야지. 그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그대로 지면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뭐요? 세력이라는 거야. 여기 물려있는 매물대와 세력이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끌어올리려는 세력이 있을 거고 끄집어 내리려는 세력이 있을 거고요. 공매도 세력이 있겠죠. 그럼 매도 물량과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을 결과적으로 뚫어서 이겨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긴다라고 하면 이 추세를 뚫어낼 거란 말이에요. 추세를 뚫어서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그죠? 정확히 보면 이 정도까지 만들어져야겠죠. 매물대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럼 이거는 뭐요? 추세를 뚫은 겁니다. 내려오는 추세를 뚫은 거예요. 뭐요? 힘으로 찍어 눌러서 이겼다. 상방의 세력이 이겼다. 그죠? 상방의 세력이 이건 뭐요? 위로 치고 올라갈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의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엄청난 힘을 써서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돌렸을 때는 상방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강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졌다 다시 전력 보강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게 개인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추세 저항까지 밀어 올려줘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가 뭐야?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힘이 분출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을 잘 넘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리든 아니면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손절이 아닌 우리가 65,000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 구간에서 정확히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짜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추세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과거에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5,000원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분명 힘이 들어왔단 말이야. 힘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밀렸어. 근데 제가 여기서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우리가 흐름이라는 걸 봐야 돼요.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잘 보시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자, 요런 추세였어요. 요렇게 하락하는 추세, 그죠? 하락하는 추세고 이 추세를 결과적으로 돌려주는 구간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요? 내가 여기에 분명히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들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인데 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을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매물대를 잡아먹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여기에 매물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데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더 올리지 않을 거라면. 왜? 매물대잖아. 여기는 왜 계단식 하락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매물대에서 뭐였어? 매물대에서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매물대에서 계속. 그죠? 근데 여기 매물대를 뚫어서 추세 자체를 돌려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요? 상방 추세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자리를 굳이 뚫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개인들이 물려있는 곳을. 쳐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돌린 이후에 이렇게 갔죠.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잘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힘의 균형을 횡보하는 힘의 균형으로 만들어 놓고 횡보 이후에 상방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런 차트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셀바스 AI도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 봐봐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구간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락의 힘에서 상방의 힘으로 돌아가는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위에서 추세를 이렇게 그으면 애매해요. 근데 가장 추세를 완벽하게 걸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점 구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저점 구간을 연결했을 때가 가장 추세적으로 잘 나와요. 저점 구간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보면 저점 구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추세를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하락 채널 보이죠? 이 채널을 돌려주는지 못 돌려주는지 보고, 자, 이 채널 어떻게 해서 채널을 여기서 못 돌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못 돌립니다. 못 돌리다가 봐봐요. 하락 추세가 어때? 하락 추세가 멈추는 느낌이 나왔죠? 그리고 상방으로 올라갔어. 여기서. 그러면서 뭐예요? 앞에 구가 매물을 받아주죠. 여기 물려있는 매물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여기 물려있는 매물을 받아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양봉이 나왔던 구간, 힘을 썼던 봉이죠. 힘을 썼던 봉의 중심값을 정확하게 지켜내면서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켜내면서 주가 어떻게 했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힘이 내려오는 하락에 대한 힘을 이겨내는 구간들이 나오니 계속적으로 봐봐요. 앞에 구가 매물을 잡아주잖아. 계속. 힘이 나오니 어떻게 돼요? 위로 시세가 분출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얘뿐만 아니죠.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차트를 보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2만원 위쪽으로 매물이 쌓여있잖아. 그럼 얘네는 2만원 위로 올라가면 더 간다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뭐라 해요? 제주반도체 2만원 구간에 매도하라고 했죠. 왜 매도하라고 했어요? 저항이니까. 주가 봐봐요. 잘 가다가 어떻게 돼요? 2만원에서 빠지죠. 제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이게 시간의 상한가 같거든요.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팔아야 된다. 2만원 구간 팔아야 된다. 왜? 결과적으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왜? 대시세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시세 이후에 기간 조정이 오래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아직도 쌓여있을 거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가는 급락을 했죠. 이 부분들을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이때 날짜를 보면은 요 날이 자 얼마죠? 이 날이 2월 13일 목요일이죠. 잘 봐봐요. 자 보시면 날짜 언제죠? 2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 15분입니다. 시간의 상한가 갔었어요. 시간의 상한가 못 갔어요. 거래대금 200억에. 제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봐봐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오션 하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매물대에 대한 부분, 저항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2만원 강조드렸던 이유도 다 나옵니다. 일단 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2만원 구간 자리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에 구간 저항선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위쪽에 주봉상 꼬리가 달린 최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애들이 물량을 한번 정리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물탄 사람들 평단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계는 좀 하셔야 됩니다. 제주반도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돼. 내가 내일 구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2분의 1 익절을 할 것인지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2만원 구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음날 2만원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세력들이 설거지 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설거지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또 봐봐 여러분들. 얘네들이 또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오션한테 죄송해요. 이걸 보세요. 지금 보면은 양봉의 중심선과 앞에 구간 매물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들이 여기잖아. 11,500원.
그럼 제조반도체는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추세를 결과적으로 버텨내면서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오션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아직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 변동성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 구간 거래량이 많이 뭉쳐있는 구간들의 뭐예요? 이 구간들의 저항이잖아요. 뚫어내면 굉장히 좋겠죠, 위쪽으로. 하지만 매물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해서 체크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하나오션 대응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공부해보고 집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하나오션 관련된 내용들 제가 계속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오션 맨 첫 번째 매매했던 데가 언제요? 최저점 바로 12월 23일, 26일 하나오션이 급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하나오션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보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나오션 65,000원 구간에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때는 분할 익절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면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잡아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이 좀 대응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뭐요? 바로 위에 번호 010 9201 6329 이쪽으로 한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꼭 들어오셔서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010 9201 6329 오션 남기셔서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보내라고요? 010 9201 6329 오션 남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제가 히든 종목 여러분 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죠? 한국카본 제가 텔레그램에서 대놓고 드렸어요. 텔레그램에서 대놓고 히든 종목 드린 종목은 다 올라갔어요. 하이젠 아래는 몇 배 갔어요? 4배 갔죠. 그죠? 하이젠 아래는 4배 갔고, 자, 히든 종목 여기서 공개했던 종목도 한국카본 LNG선 관련주로 공개 드렸죠. 날짜 얼마예요? 3월 28일 28일이고 주가 얼마요? 13,500원입니다. 자, 안 보이실까봐 확대 한번 해드리면 얼마요? 13,500원이요. 딱 말씀드리고 올리고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카본 주가 바로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 5일 만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우리 히든 종목 30%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한 점 말씀드렸죠. 오션은 오션인데 또 뭐 봐야 돼요? 항공기 엔진 관련주 봐야 된다. 요거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관련주도 히든 종목 새로 또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항공주는 또 뭐냐면은, 자,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조선이랑 이 방산 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기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차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LNG선에 대한 기대감도 맞지만 사실 미국의 군함을 다시 한번 생산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이 올라가는 이유도 방산이랑 많이 겹친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바다, 땅, 조선과 전차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가는 게 뭐예요? 하늘. 항공 쪽이죠. 항공 쪽.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항공 쪽이 왜 못 가냐면 우리나라 전투기 기술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KF-21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전투기만 수출해도 몇 조는 벌 겁니다. 근데 이 전투기 수출을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뭐예요? 엔진이 바로 미국 보잉사에서 가지고 오는 엔진이요. 아니, 보잉에 사오면 되잖아. 못 사온다라는 거. 왜? 미국에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잠깐만 보면, 자, 우리가 이 기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24년도 9월 보시면, 자, KF-21 스텔스기 전환된 국산 엔진 달가 100조 파급 효과,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 시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이 수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뭐요? 자,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고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이 엔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기술력이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파구는 뭐예요? 항공 쪽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엔진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의 흐름을 보면 이 정부에서 국산 엔진화를 추진한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닥 대비 거의 2배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상승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의 3대 펀드인, 자, 보시면 피델리티 매니지먼트에서 지분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지분율 자체가 자, 몇 프로요? 8%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성장성을 봤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막혀있던 수출길이 어떻게 뚫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막혀있는 수출길이 국산화 엔진을 통해서 뚫리게 되면 이 성장성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승이 나올 거고 이러한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공기 엔진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요. 2021년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뭐요?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UAM, 드론과 이 방산 부분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얘네가 하는 건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부품 같은 경우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즉 뭐냐면 이 회사가 항공기 엔진 관련돼서 국산화 추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돌아섰고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이 13,000원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주가의 흐름은 어때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매집의 흐름으로 봐야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바닥에서 강력한 거래가 들어오고 박스권 이탈시키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슈만 받으면 상한가 5방, 6방 날아가는 종목처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번 잡아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강력하게 5배, 6배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금방. 그래서 이게 이슈만 받으면 돼요. 영업이익 보셨겠지만 시가총액 360억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상장 주식 대비해서 유통주식 적어요. 진짜로 그래서 시가총액은 2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이 항공기 엔진 관련된 부품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9201-6329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9201-6329로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항공 남기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TXR 로보틱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요렇게 이 금요일이거든요. 3월 28일 금요일에 자, 우리가 이 로봇주 이 TXR 로보틱스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얼마요?
자, 22,200원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그죠? 자, 이 종목 제가 찍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역전 로복주 TXR 로보틱스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TXR 로보틱스. 자, TXR 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저가 2만원 대비해서 오늘 최고가까지만 따지면 주가가 2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에 대한 공유도 도와드리고 히든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입장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엔진 관련된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